쿠팡 청문회를 앞두고 새롭게 개인정보 유출 경황을 쿠팡 측에서 자체조사 발표해서 정부에서 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새로운 로비스트를 동원해서 한미 통상 갈등이 비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될지 뉴스포터 신혜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정부 차원에서 조사가 있는데 갑자기 쿠팡에서 기습 발표를 했습니다. 잠수부를 동원해서 중국의 하천에서 지금 노트북을 발견했다는. 전 좀 이상하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쿠팡이 자체적인 수사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 이거를 믿어야 하는지 저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어서요. 일단 가장 큰 목적은 여론을 좀 조기에 진화하겠다, 데미지 컨트롤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쿠팡이 외신에서 나오는 것도 지금 대규모 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지금 쿠팡은요, 이 제한적 사고였다라고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는 그런 목적이 보이거든요. 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자체 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딱 3천 건 정도밖에 아니다, 이렇게 수치를 구체하면서 이 대중들의 공포감을 낮추려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자들의 분노가 계속 더 극심해지고 있고, 쿠팡 탈퇴해서 요즘은 탈팡 이런 운동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소비자들의 이런 불만을 좀 잠재우려고 이런 것들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잠수부까지 우리가 동원을 했다, 그래서 유출된 기기를 차단했다, 이런 것들은 또 강력한 수습의 의지를 좀 강조하면서 어떤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좀 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쿠팡이 관리 소홀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감 있는 사후 처리 이미지를 좀 덮어보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또 쿠팡에 투자하신 분도 계세요. 이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사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같은 리스크가 터지면 주가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거의 20%가 빠졌는데요. 지금 김범석 의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뉴욕 시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뉴욕 시장과 투자자들한테 이 사태는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투명하게 자체 조사를 통해서 계속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 목적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정부 조사단이 아직 결론을 내지 않은 이 시점에서 사실 이렇게 사기업이 발표를 강행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이 조사의 주도권을 본인들이 좀 이렇게 먼저 가져오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론을 좀 더 자신들이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게 기기를 사실 이미 자체 포렌식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가 포렌식하는 과정을 보지도 못했고요. 강물에서 발견했다는 노트북도 현장에서 어떤 라이브를 해서 우리가 증거를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에는 정부가 나중에 다른 결과를 내더라도 쿠팡 쪽에서는 우리 조사와 정부 조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 조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미 파손된 상태였다라고 계속 반박할 명분을 지금 쌓아두려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쿠팡에서 발표한 자료들 보면 몇 월 며칠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조사를 했다라는 그런 육하 원칙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이 정도의 자체 조사 결과, 예를 들어 한국은 뒤로 하더라도 훨씬 더 꼼꼼한 미국 증시나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이 설득이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생기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많은 외신에서 그래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런 식의 그런 대응이 사실 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좀 의심이 될 것 같고요. 미국 투자자들과 미국의 월가 리포트들을 보면 향후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 또 트럼프 참모 출신이었던,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전관이라고 해야 될까? 전관의 대관 의혹 로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과도한 규제로 미국 기업 쿠팡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쿠팡의 로비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가장 그 좀 쇼킹했던 게 그 트럼프 측근이라고 불리는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튜브 트럼프 행정부 때 초기 때 보좌관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SNS에서 쿠팡을 옹호하는 그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이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서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하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그러니까 이 쿠팡의 사태를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런 결과다. 이렇게까지 지금 왜곡해서 쓰면서 강력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은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메시지만 보면요. 일단은 이 미국의 로비스트들이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에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이제 협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물론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세부적인 것들 아직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좀 카드로 쓰려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견제 프레임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을 이야기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으실 텐데 네. 이 쿠팡과 그 미국 측의 로비스트는 이번 사건을요 교묘하게 한미 중 이 구도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쿠팡 그러니까 미국 자본을 때리면 결국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만 이득을 본다. 이 논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 논리가 중국 때리기를 최우선 순위로 두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매우 잘 먹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라이언 저 보좌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결국에는 한국의 이런 조사는 중국의 영향력만 키워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점을 굉장히 공략하고 나섰는데요. 신기한 것은 이들은 이번 쿠팡 사태의 직원이 중국인이라는 건 또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국에 또 전달이 안 되는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동안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관련해서도 되게 네.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뭐 그 메타가 됐든 뭐 구글이 됐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또 쿠팡까지도 규제의 대상이 돼서 이것도 사실 한미 통상 압력의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그리고 되어 왔었다는 분석이 되게 많았는데, 그럼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조만간 트럼프가 쿠팡 기업 자체를 언급하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좀 더 외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건 아직까지는 그냥 쿠팡의 대언론 프레임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어떻게 보세요, 기자님 보시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트럼프가 쿠팡을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백악관을 찾았을 때 트럼프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올린 SNS 기억나십니까? 네. 그때 한국 정부가 한국 교회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갑자기 뜬금없는 SNS를 올려서 발칵 뒤집어졌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오해였구나라면서 트럼프가 또 자신의 발언을 바로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마도 크리스마스 당일에 장관 소집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걸 그대로 두면 정말 트럼프는 또 트럼프나 트럼프 측근은 쿠팡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선제적으로 분명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것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매우 중요한 민감 정보 유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미국의 기업의 기술을 우리가 뭐 압박하거나 이걸 중국한테 우리가 몰아주려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어떤 권리다라고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서도요. 이 유사한 사태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야후 같은 곳이 지금은 사람들이 야후를 쓰지 않는 이유가 사실 야후에서 아주 막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고 미국 정부에서 야후 자국 기업에게 어마한 과징금을 때리고 또 그렇게 돼서 야후가 헐값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게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당신도 당신 기업들이 이런 사태가 있으면 막대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들의 정보를 지키지 않냐.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부분을 카드로 쓸 가능성은 조금 낮다. 하지만 충분히 그 트럼프 주변 사람들은 지금 사실 그 오브라이언도 사실 그렇게 지금 뭐 현재 엄청난 영향을 가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쿠팡의 그 로비스트를 보면 뭐 이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변에서는 시끄럽게 떠들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어떤 외교 협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될지는 저는 좀 이것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 사실은 한국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 쿠팡이 대관 인력을 최근 몇 년간 엄청 이제 늘렸다. 이런 네. 분석만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쿠팡이 소위 대관이나 로비 관련 예산을 엄청 늘렸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맞습니다. 사실인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이 2021년 이후로 지금 4배 정도가 로비 자금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그 상장된 모든 기업은 이런 로비스트를 누굴 고용했고 얼마를 썼는지를 아예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돼서 그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을 좀 봤는데 4배 가까이 늘었고 핵심 그 로비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주주들의 그 여러 가지 소송에 대한 맞대응일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이전에도 분석을 해서 기사를 쓴 것은 사실 그 김범석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의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쿠팡의 그 정관예우 출신들의 그 인사들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 정부를 구성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전직 라인들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과징금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판결 이런 것들 쿠팡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쿠팡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쿠팡에 초기에 투자한 거대한 월가의 자금이고 투자자들이고 쿠팡의 주주들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주들은 행동으로 정말 그 보여주는 그런 액션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 주주들이 지금 벌써부터 쿠팡을 상대로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좀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다르냐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징벌적 배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단 10만 원 지금 손해배상액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수천만 원, 수천억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이 점점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에 대비해서 자국 내에 로비스트를 확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쿠팡은 한국 정부보다는 미국 증시와 미국 규제 당국의 규제를 훨씬 더 공포스러워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청문회를 해도 김범석 의장이 국회 출석할 일은 없다고 보겠네요. 네, 저는 김범석 의장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쿠팡맨들이 정말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고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나올 가능성은 매우 작다. 생각되고요. 지금 동생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글쎄요. 동생도 과연 출석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마도 뭐 영업 금지나 여러 가지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쿠팡은 분명히 영업 금지 조치를 내려도 그거에 대한 가처분과 여러 가지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 끌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의 그 국민의 삶에 깊숙이 지금 관여되어 있는 쿠팡을 정말 스스로 좀 탈퇴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응징할 수 있는 어떤 소비자의 행동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야지 쿠팡이 좀 움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 그리고 또 언론의 이제 기사들도 단순히 이제 쿠팡의 어떤 입장을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좀 언론사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서 저도 국제 기사 전문이지만 해외로 나가서 지금 대만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대만에서도. 예. 네, 지금 쿠팡이 사실 대만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만에 가서 취재를 하고 왔었는데 이 대만에 사실 김범석 의장이 거의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범석 의장은 대만에 많이 머물면서 미국을 오가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서도 노동법 위반 사건이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했던 그런 처우와 비슷하게 뭐 노동자가 다쳐도 그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책임감 없는 그런 태도를 보여서 굉장히 좀 좀 노동자 측에서는 좀 분노를 하고 있고 또 그 대만도 보니까 노동부에 적발돼서 위반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약 56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냈더라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그 규제가 약하고 과징금이 약한 나라한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할 일이 더 많을 거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다양한 언어